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조곤조곤 유튜브 하는 승무원쌤 김영숙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 대한민국의 트로트 열풍을 몰고 온 이 트로트 열풍을 일으킨 주역 세 사람, 구체적으로 말해서 세 여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누가, 왜, 어떻게 이러한 대한민국의 트롯 태풍을 일으켰나. 저는 트롯맨들을 보면서 늘 그 본류, 원인이 뭔가를 많은 생각을 해보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여인들은 다름 아닌 우선 서혜진 TV조선의 본부장님, 제작본부장님이죠. 그 다음에 노윤 크리에이터 작가. 서혜진 본부장은 많이 아시지만 노윤 작가는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저는 장윤정 씨를 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서혜진 국장님에 대한 유튜브는 그동안 몇 번 했고 장윤정 씨에 대한 유튜브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노윤 작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볼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다 중요하지만 이 작가의 예능에서의 작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작가들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윤 작가가 어떤 사람이고 노윤 작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노윤 작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타킹, 히든싱어, 집밥 백선생, 팬텀싱어, 선다방, 선다방은 많이 안 보셨을 거예요 아마. 아내의 맛, 미스트롯, 미스터 트롯, 뽕 따라가세. 이러한 작품들을 구성해서 만든 구성작가입니다. 드라마 작가하고 구성작가를 하는데 예능을 구성해서 구성작가라고 이제 대충 하는데 노윤 작가는 이제 크리에이터 작가가 너무 창조적으로 일을 잘하니까 크리에이터 작가라는 그런 명칭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윤 작가가 이 미스터 트롯을 만들게 된 거, 어떻게 왜 이 미스터 트롯을 만들게 됐냐를 본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TV 시대가 갔다. 유튜브 시대다. 이러니까 TV 작가로서 활동을 할 수 없는 거 아니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었겠죠. 왜? 시청자들이 거의 다 유튜브로 몰려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왜 시청자들이 유튜브로 몰려갈까를 생각을 해봤답니다. 그러니까 방송국 시청률은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청자들이 왜 떠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시청자들이 볼 것이 없어서 떠난다. 그러니까 너무 구태의연한 방송들을 계속 해왔다.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서혜진 작가랑 고민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서혜진 본부장님이랑. 그래서 서혜진 본부장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스터 트롯은 작가의 작품이다. 작가의 개입도가 굉장히 높은 작품이다. 이렇게 작가의 역할을 인정해 주는 거죠. 보통 PD들이나 뭐 CP나 뭐 국장이나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작가들은 비정규직이잖아요. 물론 실력 있는 사람은 어디 가나 자기 실력을 발휘하고 자기 자리가 언제나 있지만 대개 작가들은 비정규직이에요. 일용직이라고 할 만큼 이들은 직장이 안정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혜진 국장이 이렇게 작가들의 활동과 작가들의 역할을 인정을 해주니까 서로 너무 호흡이 잘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서혜진 본부장의 역할이라고 보는 겁니다. 작가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이래서 일할 맛을 나게 하는 거가 감독들이 해야 될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너무 호흡이 잘 맞으니까 계속 이 프로를 같이 만들면서 이제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작가들은 출연자, 이 미스터 트롯의 출연자들하고 17시간, 18시간을 잠자는 시간만 빼놓고는 늘 붙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붙어 있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건성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왜 붙어 있냐? 이 출연자들을 잘 관찰을 해서 그들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짜내는 거예요. 빨래 짜듯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한과 장기를 짜내는 거죠. 같이 생활을 해야 그거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제 그 작가가 다 내 새끼 같다 그래서 또 편애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또 한번 말이 됐었지만 작가 입장에서는 다 내 새끼들 같은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 나보다 어리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한다는 얘기죠.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 단계 1라운드, 2라운드를 갈 때마다 정말 탈락자가 생기면 자기 감정을 추스르기가 힘들 정도로 서운하다는 거예요. 다 자기 새끼들이기 때문에. 같이 생사고랑을 같이 하면서 울고 웃고 했던 것이 내 새끼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같이 서운한 것까지도 감정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같이 슬퍼했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노현 작가가 말하는 이 트롯 열풍이 성공됐던 것은 시대적 정신을 읽을 수 있었다.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읽었고 이 시대의 분위기를 빨리 파악을 했었던 것 같다. 아, 시청자들이 아니면 팬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빨리 읽었던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 출연자들의 본성을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본성을 건드리면 욱하고 화도 나고 기분도 좋고 여러 가지 감정이 거기서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100명, 본선에 올라온 100명들을 다 본성을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하고 퍼포먼스를 이제 완성해 가는데 그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이들의 본성이 이렇게 추출돼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왜? 이게 경연이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덤벼야 되기 때문에 이들의 본성이 나오면서 그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겁니다. 연습을 하고 퍼포먼스를 완성하면서 그것이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은 결국 노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는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지만 그 과정에 이렇게 엄청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무대 감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체면이고 뭐고 없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렇게 덤벼들도록 감성을 자극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감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이들에게 제공을 한 것이죠. 사랑이죠. 관심이죠. 만들어낸 것이죠. 이들을. 이러한 것이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미스터 트롯을 보는 과정에서 참 사람들을 알뜰하게 관리하고 알뜰하게 훈련시키고 알뜰하게 옷도 잘도 입혔다. 어색한 곳이 없다. 완벽하게 무대를 만들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성공 요인이다. 이렇게 저는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만들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3분짜리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만들자. 그냥 이거 우리 프로그램 이제 뭐 작가료나 받고 그냥 대충 만들지 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미스트롯 같은 이런 사람들 못 뽑았습니다. 저는 눈에 안 띄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들면서 그럼 시청자들이 누굴까 고민했겠죠. 왜? 애써서 만드는 프로그램이니까 시청률이 올라야 되겠죠. 시청률은 방송사의 이익과 이익 창출과 이퀄되니까는. 그래서 40, 50대, 40대, 50대, 60대 어머니들이다.
여성들이다. TV의 주 시청률은 어머니들이다. 그럼 이 어머니들은 볼 것이고, 그럼 여기에 자녀들까지, 젊은이들까지 좀 어떻게 하면 보게 할까. 그래서 신동부하고 유소년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신동부하고 유소년부에 바로 이찬원, 정동원, 남승민 같은 이러한 인재들이 끼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이 프로그램을 좋아한다는 거는 송가인 씨 팬덤을 보면서 확고하게 굳혔고, 그럼 어머니가 막 계속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자녀들도 할 수 없이 따라서 볼 것이다. 그러니까 신동부하고 유소년부를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이제 시청자층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노윤 작가가 관심을 가지고 봤던 부분은 공동체 정신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1등이건 100등이건 다 성공해야 된다. 어느 한 사람 여기서 서운함이 없이 내 기량을 다 뽐냈다. 서운함이 없도록, 그리고 서로 너무 경쟁은 하지만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공동체 정신을 우선했다는 겁니다. 팀 미션도, 그래서 팀 미션도 중요했고, 그래서 유닛을 강조해서 유닛을 만들어서 공연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공동체 정신을 굉장히 강조를 했답니다. 이 공동체 정신을 강조했던 이유도 이 기량이, 실력이 다 나오기 위해서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서로 어색하면 안 된다. 서로 즐거워야 자기의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 정신을 엄청 강조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선미로 뽑힌 사람에 대해, 특징에 대해서 이제 약간 코멘트를 했습니다. 임영웅 씨는 기대감이 없었답니다. 임영웅 씨 자체가 오디션 하는 모습을 보니까 임영웅 씨는 오디션 체질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럽니다. 그런데 바램을 부르는 노래를 그냥 잔잔하게 부르는데 큰 감흥은 없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눈에 확 띄진 않았는데 잔잔한 깊은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답니다. 처음에 그렇게 눈에 안 띄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임영웅 씨 물고기 대표도 그냥 건실해서 좋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임영웅 씨를 대한민국 대스타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걸 보고 나서 그 사람의 그 감성을 건드려서 감정을 극대화시킨 거죠. 그 다음에 영탁 씨는 예심장에서 욕심이 좀 있어 보였답니다. 예심을 할 때. 그러니까 가난하고 잘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막 한도 있고 막 이렇게 보였대요. 그런데 이제 오디션을 하면서 자기가 그 가지고 있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한과 욕심을 여지없이 발휘하더랍니다. 터트리더랍니다. 그 다음에 이찬원 씨는 오래된 인연이 있었죠. 스타킹에서. 10년 전 이찬원이 여기서 만났는데 노윤 작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더랍니다. 자기를 아주 잘 기억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노윤 작가도 이제 놀랐지만 이찬원 씨는 10년에서 14살 때 보고 24살 된 청년을 보니까 반갑고, 그때는 이찬원 씨는 TV 출연이 목적이었대요. 스타킹 때 TV 출연이 목적이었는데 이번에는 10년 후에 사회를 진출하는, 가수로서 사회에 진출하는 그런 창구가 발판이 된 것 같아서 무엇보다 기뻤다 그럽니다. 이와 같이 제가 미스트롯2도 기대하는 것이 이러한 정서를 가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큰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는 노윤 작가와 서혜진 본부장이 있고, 또 장윤정이라는 후배를 어떻게 하든지 무대에 한 번이라도 더 서게 하고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장윤정 씨가 아마 많은 정보와 소스를, 왜 장윤정 씨가 공연을 하러 다니면서 무대에 서서 노래는 잘하지만 빛을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을 안타까워서 어떻게 이들을 빛을 보게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연민을 가지고 있었던 장윤정 씨가 아마 이 작가와 본부장한테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장윤정 씨가 여기에 필요한 소스를 줬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트로트 열풍은 이 세 여인, 특히 노윤 작가, 서혜진 본부장, 장윤정 씨에 의해서 이렇게 엄청난 트로트 태풍을 몰고 온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 분석이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